디즈니의 영원한 아이콘 밥 아이거가 돌아왔습니다. 디즈니의 15년간의 부흥기를 이끈 전설의 CEO였는데요. 이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집 나갔던 디즈니 주가도 돌아오고 외신과 월가에서 정말 하루 만에 막 기대감이 이렇게 올리면서 기안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어요. 디즈니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 3분기에 이제 갑작스러운 실적 쇼크를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일에 바로 실적 발표가 나자마자 주가가 하루 만에 13%가 빠집니다. 결국에 지금 디즈니 플러스의 흑자를 빠르게 전환시키고 디즈니의 밥 아이거를 이은 진짜 후계자를 찾아내고 그 디즈니의 성장 가능한 동력을 안정적으로 올려놓는 것. 이게 밥 아이거의 남은 임무입니다. 무모하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가장 큰 찬사. 무모해서 도전은 아름답고 세상은 바뀐다. 리더는 크기가 아니라 핵이다. 메리츠와즈. 안녕하세요. 정해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디즈니의 영원한 아이콘 밥 아이거가 돌아왔습니다. 디즈니의 15년간의 부흥기를 이끈 전설의 CEO였는데요. 이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집 나갔던 디즈니 주가도 돌아오고 외신과 월가에서 정말 하루 만에 막 기대감이 이렇게 올리면서 기안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어요. 디즈니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 3분기에 이제 갑작스러운 실적 쇼크를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일에 바로 실적 발표가 나자마자 주가가 하루 만에 13%가 빠집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었냐.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개장을 했을 때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한 거예요. 1일 낙폭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투자자들 그리고 이사에 굉장히 동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밥차팩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다독이면서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앞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이 사진이 정말 12일 만에 전격 발표를 합니다. 그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현지에서는. 그래서 20일에 디즈니가 이제 2년 계약으로 밥 아이거를 CEO에 선임한다고 밝히면서 이제 말해요. 팬데믹에 예상치 못한 여정을 항해하느라 큰 공헌을 한 이제 밥차팩 CEO에게 감사를 표한다. 하면서 바로 글을 해고했고요. 이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디즈니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이 중추적인 시기를 이끄는데 밥 아이거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하면서 uniquely 그리고 situated 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에 있는 게 밥 아이거라고 말을 하면서 이걸 그냥 한 단어로 정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결단을 한 거죠. 밥차팩 CEO 같은 경우는 팬데믹 시기에 CEO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디즈니 테마파크, 크루즈 이런 거 온통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쇄되거나 최소한으로 운영되면서 이제 기업이 정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밥차팩 CEO가 어떻게 했느냐. 디즈니에 이제 컨텐츠가 강점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도 넷플릭스처럼 스트리밍 서비스에 힘을 줘보자. 이렇게 해서 디즈니 플러스를 정말 빠르게 투자를 하고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디즈니의 그런 무게중심이 이제 완전히 이쪽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로 옮겨가는데 문제는 건강하게 키우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왔어요. 드디어 3분기에 직접적인 도화선이 터진 거죠. 그 순손실이 15억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판단이 나면서 이제 대대적인 결단을 하는 CEO 퇴진에도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근데 밥 아이거가 돌아오자마자 다음날 한 일이 디즈니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배급 부문 여기에 전체 직원들에게 내부 공지를 합니다. 앞으로 이 부문에 있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재편이 일어날 것이다. 동시에 이제 이 부분 사장이었던 카림 데니얼 같은 경우는 퇴진을 하게 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2020년 10월부터 이 역할을 맡았고요. 카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밥차팩과 지근거리에서 일하면서 이제 오른팔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DEMD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는 좀 따로 떨어진 부분들을 모두 통합해서 디즈니 플러스까지 가나라는 거의 무소불위의 그런 부문이 됐습니다. 지난 거의 3년 가까이 밥차팩 CEO가 했던 부분들을 이제 원점으로 돌리는 결정을 합니다. 동시에 드림팀을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다나월든 일반 엔터테인먼트 총괄을 비롯해서 앨런 베르그만 디즈니 컨텐츠 스튜디오 총괄, 그리고 제임스 피타로 ESPN 플러스 사장, 그리고 크리스틴 메카시 월트 디즈니 최고 재무 책임자, 이렇게 4명을 드림팀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각 부문에서 각 부문을 이끌면서 밥 아이거와
직보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림을 짜가는 거겠죠? 밥 아이거는 스토리텔링이 회사의 동력이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100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번 개편을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DMD가 집중적인 타격이 됐느냐, 당연히 이곳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해답은 재무제표에 있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설명을 드리면 월트 디즈니 하면 콘텐츠, 스튜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관할하는 DMD 부문이 있고요. 그리고 테마파크, 크루즈, 캐릭터 상품들을 관할하는 테마파크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대 산맥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3분기 실적에서 어땠느냐? 테마파크 부문을 잘했어요.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용객들이 늘어났고 무엇보다 테마파크 이용권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에서 36%가량 매출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미디어 부문? 이 중추적인 미디어 부문은 어땠느냐? 매출이 3% 정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127억 2,500만 달러, 약 1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은 9%가량 늘어난 20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투자자들 부분에서는 이거 올라가는 건 비교적 당연한 일이었어. 그런데 왜 주력 매출이 이렇게 떨어진 거야? 하면서 유심히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디즈니 플러스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어땠느냐? 미디어 부문 운영이익이 이제 8,300만 달러로 같은 기간에 91%나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쪼그라든 거예요. 우리가 주식이 91% 감소한다고 하면 이 기업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이익도 똑같이 이렇게 감소했어요. 그래서 원래 미디어 운영이익이 테마파크 운영이익보다 높았는데 이제 20분의 1 수준으로 완전 역전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밥 아이거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미디어 부문에서 디즈니 플러스, 여기에 문제가이기도 합니다.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는 전분기 대비 1,210만 명이 증가하면서 추정치 886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정말 잘했죠. 그런데 매출도 8% 정도 증가를 했어요. 49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이 기간 운영 손실이 87% 증가한 15억 달러로 약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의 손실 증가, 그리고 훌루의 손실 증가, 이거를 이제 ESPN 플러스가 간신히 메꿨다. 이럴 정도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요. 북미 지역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지표가 있잖아요. 유료 구독자별 평균 매출. 이게 아주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이게 북미 지역에서는 10%나 줄어든 6.1달러를 기록했어요. 반면에 북미 지역을 제외한 그 외에 이제 인터내셔널 부분에서는 4%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 매출이 올라서 거의 이제 6달러에 가깝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북미 지역 왜 이렇게 부진한가 이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구독 제품 믹스로 인해서 구독료 상승 효과가 크게 이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북미 상대적으로 할인 프로모션이 굉장히 다양하고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거가 지금 이 구조를 집중적으로 손보면서 흑자 전환을 어느 시기로 당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아이거가 이제 CEO로 활동했던 시기, 지난 15년간 디즈니 주가가 5배가량 오르고 연간 순이익이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6년엔 픽사, 2009년에 마블, 2012년에는 루카스 필름을 인수하면서 이제 계속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디즈니를 지금의 콘텐츠 왕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디즈니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 되게끔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온 아이거가 어떤 방식으로 디즈니다운 저력을 보여줄지, 이게 지금 관심이 모이는 부분이에요. 이미 이제 모펫 네이선슨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종목의 이제 우수라고 상향하면서 목표치 주가를 120달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디즈니가 밥차팩 CEO 시절에 좀 외부적인 논란이 많았어요. 돈세이 게이 법안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이제 디즈니가 좀 너무 정치적 발언을 많이 일삼는다 하면서 이런 이용자들의 불만 같은 경우도 커졌고, 그리고 뭐 스칼렛 요한슨 과잉 임금 지급불 논란 등 좀 이렇게 좀 긁어부스럼 같은 경우를 만드는 일이 많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월가에서는 밥 아이거가 정말 잘하는 영역이 미디어를 다루고
그리고 외교술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치적 발언들을 좀 조심스럽게 좀 둘러서 말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외부적으로 더 이상 좀 위험 요소들이 줄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더그 크루츠 코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을 했냐, 디즈니 CEO의 역할이란 게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처럼 그 컨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동시에 전혀 이렇게 종류가 다른 테마파크, 크루즈, 캐릭터 산업까지 동시에 저글링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아이거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제작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거의 존재의 필요성을 굉장히 크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요, 사실 아이거가 또 다르게 맡은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2년 더 연장될 수는 있겠지만 이 2년간 아이거는 더 이상 디즈니에 밥 아이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임무를 맡았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에 지금 디즈니 플러스의 흑자를 빠르게 전환시키고 디즈니의 밥 아이거를 이은 진짜 후계자를 찾아내고 그 디즈니의 성장 가능한 동력을 안정적으로 올려놓는 것, 이게 밥 아이거의 남은 임무입니다. 정말 영화처럼 등장을 한 밥 아이거가 지금 다시 은퇴하는 시점에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시점에 정말 디즈니 주가는 원래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보는 게 관건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